2017년 제2회 한국전기설비 규정 문제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도 그전 강의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 추천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81번 가공전선물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지선 문제 또 나왔습니다. 엄청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331.11을 보면 지선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 전부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선 1번부터 보면 소선의 지름 2.0mm 이상인 금속선을 사용한다. 소선의 지름은 2.0이 아니고 2.6mm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직표상 6.0m 이상이다. 자, 이 규정을 보면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5m 이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6m가 아닌 5m가 되어야 옳은 설명입니다. 그리고 3번 지선의 안전율은 1.2 이상이고 허용 인장 하중은 최저 4.31kN으로 한다. 자, 규정을 보면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1.2가 아니고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지선에 연선을 사용할 경우에 소선은 3가닥 이상의 연선을 사용한다. 자, 지선에 연선을 사용할 경우 소선 3가닥 이상의 연선이어야 한다. 이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선에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중요한 내용이란 얘기예요. 요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지선의 시선에 관련된 이 규정은 꼭 암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1번의 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번 옥내 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일 때 전광 표시 장치, 출퇴 표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 회로 등의 배선에 다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배선의 단면적은 답은 1번 0.75mm 제곱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231.3을 보면 저압 옥내 배선의 사용 전선에 관련된 규정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규정을 보면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로 전관 표시 장치, 출퇴 표시 등 기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 회로 등의 배선의 단면적이 0.75mm 제곱 이상인 다심 케이블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0.75mm 제곱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82번의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3번 154kV 가공 전선로를 일종 특구와 보완공사로 할 때 사용되는 경동연선의 굵기는 몇 밀리미터 제곱 이상인가? 자, 한국전기설비 기준 333.22 특구와 보완공사에 관련된 규정을 보면 일종 특구와 보완공사 시 전선의 단면적을 나타낸 이런 표를 보실 수 있는데요. 문제에서 154kV라고 했죠. 그래서 사용전압이 100kV 이상, 300kV 미만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표에서 사용전압이 이때를 적용하면 전선은 인장강도 58.84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150mm 제곱 이상의 경동연선 또는 동등 이상의 인장강도를 갖는 알루미늄 전선이나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83번의 답은 150mm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4번 전동기 과부하 보호 장치의 시설에서 전원 측 전로에 시설한 배선용 차단기의 전격 전류가 몇 암페어 이상의 것이면 이 전로에 접속하는 단상 전동기에 과부하 보호 장치를 생략할 수 있는가?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212.6.4를 보면 저압 전로 중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 보호 장치의 시설에 관련된 규정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규정을 보면 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에는 전동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즉 경보하는 장치를 경보장치겠죠. 과부하 보호장치입니다. 이 보호장치를 이 아래 내용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과부하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는 그 배선용 차단기 전류의 크기를 물어봤죠. 그래서 요 밑에 다항을 보면
단상 전동기로서 그 전원 측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cực 전류가 16A, 그리고 배선용 차단기는 20A 이하인 경우, 이를 자동적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배선용 차단기라고 했기 때문에 20A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4번의 답은 2번 20A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5번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어떤 종류의 보완공사를 하여야 하는가?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333.19를 보시면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공용 설치와 관련된 규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 중에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완공사에 의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제2종 특고압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6번 가로등, 경기장, 공장, 아파트 단지 등 일반 조명을 위하여 시설하는 고압 방전 등은 그 효율이 몇 루멘/퍼 와트 이상의 것이어야 하는가? 한국전기설비 규정 234.6의 전멸기의 시설에 관련된 규정을 보면 가로등, 경기장, 공장, 아파트 단지 등 일반 조명을 위하여 시설하는 고압 방전 등은 그 효율이 70 루멘/퍼 와트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로 되어 있죠. 그래서 86번의 답은 3번 70 루멘/퍼 와트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6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7번 금속관 공사에서 절연 부싱을 사용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답은 4번입니다. 관의 당구에서 전선의 피복 손상 방지입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232.12.3을 보시면 금속관 및 부속품의 시설에 관련된 규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 중에 관의 끝부분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구조의 부싱을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선의 피복 손상 방지가 되겠습니다. 자, 87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88번 최대 사용 전압이 3.3kV인 차단기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몇 볼트인가? 한국전기설비 규정 132 전로의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에 관련된 규정을 보시면 전로의 종류 및 시험 전압에 관련된 표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문제에서 최대 사용 전압이 3.3kV의 전로라고 했기 때문에 이 표에서 최대 사용 전압 7kV 이하인 전로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용 전압이 7kV 이하인 전로의 시험 전압을 보면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의 전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준 최대 사용 전압 3300V, 3.3kV죠. 그 전압의 1.5배를 하면 4950V가 되네요. 그래서 답은 4950V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9번 가반형의 용접 전극을 사용하는 아크 용접 장치를 시설할 때 용접 변압기의 1차 측의 전로의 대지 전압은 몇 볼트 이하여야 하는가?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241.10 아크 용접기에 관련된 규정을 보시면 용접 변압기의 1차 측 전로의 대지 전압은 300V 이하일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은 300V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89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1번 사용 전압이 22.9kV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그 지지물, 완금류, 지주 또는 지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333.5를 보시면 특고압 가공전선과 지지물 등의 이격거리에 관련된 규정을 보시면 특고압 가공전선과 지지물 등의 이격거리를 표로 나타낸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 보시면 문제에서 22.9kV 줬죠. 그러면 사용전압이 15kV 이상 25kV 미만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의 이격거리는 0.2m가 되겠습니다. 즉 20cm가 되겠죠. 그래서 91번의 답은 20cm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2번 건조한 장소로서 전개된 장소에 고압 옥내 배선을 시설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은?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42.1을 보시면 고압, 옥내, 배선 등의 시설에 관련된 규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여기 보면 고압, 옥내, 배선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애자 사용 공사, 케이블 공사, 케이블 트레이 공사가 있는데 문제에서 건조한 장소로서 전개된 장소라고 했죠. 애자 사용 공사는 건조한 장소로서 전개된 장소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번의 답은 3번 애자 사용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3번 고압 가공 전선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케이블을 조가용선의 행거로 시설하고자 할 때 행거의 간격은 몇 메타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자, 여기서 조가용선의 행거로 시설한다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지지물이 있죠. 지지물이 있을 때 이 고압을 케이블로 이렇게 시설할 경우 이 케이블이 인장 강도가 낮거나 뭐 약한 경우에는 이 케이블이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 위에다가 이렇게 금속선을 하나를 쭉 깔아 놓습니다. 얘를 조가용선이라고 하고요. 이 조가용선에 행거, 즉 이렇게 매달 수 있는 이런 것을 이렇게 달아서 그 밑에 고압 케이블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행거는 이 행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행거를 시설할 때 이 행거의 간격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 간격은 한국전기설비 규정 332.2 가공 케이블의 시설에 관련된 규정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케이블은 조가용선의 행거로 시설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사용전압이 고압인 때에는 행거의 간격은 0.5m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답은 2번 0.5 이하가 되겠습니다. 93번의 답은 2번이에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4번 고압 가공전선을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지표상 몇 미터까지로 감할 수 있는가?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332.5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를 보시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m 이상의 높이로 시설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표상 6m까지 감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9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전기설비 규정 2017년 2회 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은 시험 보러 가시면 81번부터 100번까지 2심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집에서는 81번부터 94번, 98번 여기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죠. 그 이유는 2021년부터 새롭게 규정된 한국전기설비 규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 규정에서 삭제된 내용이나 수정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 기출문제에서 삭제된 내용들은 문제에서 아예 뺐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빠지면서 문항수가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수정된 내용은 제가 문제를 수정을 해서 실어놨으니까 뭐 바뀌지 않거나 수정된 내용들은 기출문제로 계속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전기설비 규정의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나중에 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나합격 문제집 제 1권을 보시면 1권 맨 뒤에 5과목에 한국전기설비 규정 잘 나오는 부분들을 제 규정에서 쏙쏙 빼가지고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한국전기설비 규정 제가 정리해 놓은 거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기출문제 해설 강의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